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윤석열과 함께 참석한 김건희는 졸업자 대표에게 직접 흉장을 달아주고 별도로 여성 졸업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지요. 같은 시간 윤석열은 청년 경찰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이 있음에도 대통령 부인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따로 진행한 전례가 매우 드문 것인데 보완제적 성격의 영부인의 역할에서 이젠 동급으로 가겠다는 것일까요? 김건희의 간담회 내용 역시 비공개라지요. 대통령실은 어떤 기준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간담회 참석자를 구분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행사 도중 흥미로운 장면도 잡혔지요. 졸업생들의 대통령에 대한 경례 장면에서 대표자가 대통령에 대해 경례를 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가 목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한 인사를 김건희도 받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의전을 몰랐을 수도 있으나 그동안 행사가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경찰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졸업생들의 단체 경례를 받고 흉장을 달아주고 간담회를 한다. 이러니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경찰학교 방문 및 졸업생 간담회는 부적절한 행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신임 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경찰학교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찰학교를 방문한 것입니까? 더욱이 자신의 허위, 학력,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관련 일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 줄 것으로 믿고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위험을 경찰에 과시한 것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남녀 졸업생을 갈라 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대통령 일정을 보조한 것이 아니라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국민이 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흉장을 달아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논란에 기름을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일정은 삼가길 바랍니다. 경찰 역시 김건희 여사는 취해법권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흘려듣지 말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30여 명도 초청되었고 여기에는 양산 시위 주도자도 포함되었다는 한겨레의 단독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건희의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지요. 취임식이 끝나 문 대통령 내외가 귀가하는 장면에서 윤석열 혼자서 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합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를 김건희가 없는 상태로 보내지요. 이때 김건희는 줄곧 박근혜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박근혜는 윤석열과 김건희 둘이서 환송하게 됩니다. 당시 이 장면이 동선이나 의전에서 실수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바로 이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해놨으니 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김건희가 줄곧 박근혜를 따라다닌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후 양산으로 김건희가 김정숙 여사를 만나겠다고 내려가려고 한 것도 흥미롭지요. 당시 양산으로 갔다면 이 시위 유튜버들과 또 하나의 쇼가 기획되었을 것인데 이를 간파한 김정숙 여사 측이 서울로 와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강교함과 꼼수, 불의와 불공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공정권이 이제는 모든 행태가 초롱으로 치안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이겁니다. 경측은 100일 맞이 백서를 만들었다며 자랑만 하고서는 비공개했지요. 다만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다며 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장면의 사진을 넣은 것인데 이 사진이 다양한 장면으로 패러디되고 있다 이겁니다. 책상 위에 물 한 잔, 음료 한 잔 없이 회의하는 것을 보니 누가 발언 한 번 안 한 듯하고 노트북이니 필기군이 하나 보이지 않지요. 뒤에 있는 대변인은 회의하다 말고 전화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토록 강조한 민생을 위한 그것도 비상이라며 회의하는 장면이 이거다 이겁니다. 중국집 메뉴 정하는 장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수준의 회의다 이거지요.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메뉴판들 보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들 시켜.
비싼 거 막 시켜도 돼.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일단 빼갈 하나 꼭 시키고. 근데 난 짜장, 저도 짜장. 저는 짬뽕으로 하겠습니다. 군만두 하나 시켜도 될까요? 여보세요? 거기 용산 반점이지요? 주문 좀 하려고요. 외상으로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다면서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다 말아드시고 여론조사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대통령실 슬림화한다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인원 보강한다 그러고 대체 무슨 거창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지 수혜 하나 제대로 방비 못하고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 아니라 국민 대화만 함께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한 100일이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단체 사진을 찍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단체의 중심인물이 권위적인 인간이면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중심인물이 권위주의적이지 않으면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표정이 연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진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 혹은 북한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은 90%가 중심인물인 윤석열 탓입니다. 카메라맨이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카메라맨을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도 윤석열 사진 찍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옷과 걸음걸이, 말투에서 비롯한 저급함이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사진도 얼마나 더 촌스럽게 연출할까 경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촌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촌스럽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촌스러운 것은 오로지 교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독서와 사색을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촌스러움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걸음걸이와 말투는 평생 그렇게 살아도 도저히 못 바꾼다 해도 옷차림과 사진 정도는 제발 신경 좀 씁시다. 국민을 창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 눈부신 풍자와 해악의 힘. 우리 시대의 천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가장 저급한 자에게 권력을 내어줬다는 사실이 점점 더 믿기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1위가 절망이라고 한다지. 절망의 이음동의어는 죽음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이 절망적 시구. 나는 윤석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쪽팔립니다. 날마다 쪽팔려서 하늘 보기 어렵다. 쟤네들은 먼 사진 연출을 해도 그 옛날 중원군, 엄정면, 내쟁이, 장터, 고무신, 좌판 스타일로 촌스럽고 쪽팔리기만. 저런 실력으로 나라를 경영하려니 도처에 구멍이 나고 비가 새고 국민은 역병에 신음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것이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늘공 도적놈들만 창궐하는 것이다. 아침부터 열받으면 나만 쪽팔려진다. 이럴 때일수록 시를 읽고 편지를 써야지. 14만 4천 명 애인들에게 써야지. 청마처럼 써야지. 사랑하는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이번이 대통령 되었으므로 나는 진정 쪽팔렸노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교의 이중성은 그의 정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내부 총질의 체리 문자까지 보냈던 자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발언했지요. 국회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 협치하자 해놓고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을 겨냥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대위 부본부장과 지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부본부장을 각각 지낸 민주당 중진의 측근을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그야말로 협치를 가장한 협박이야말로 경의 이중성이자 투트랙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어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국민들이 김여정의 성명에 역시 남북은 하나였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김여정의 탁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또 북남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의 짐을 금할 수 없다. 북남 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 바이든에게 차이고 시진핑에게 차이고 기시다에게 차이고 이제 김여정에게까지 차이는 경정권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의 하이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